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쇼핑 시즌 숫자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재료로 작동이 됐고요. 그리고 주요 증권사들이 뭐 연말 내년도 증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긴 했는데 뭐 금리 인하, 그다음에 구글의 등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한국 관련 지표는 좋았습니다. 뭐 야간 선물이 0.6% 이상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에 우리 증시는 일단 플러스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3대 지수 다 올랐고요. 한 평균적으로 한 0.6%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업종 전체로도 11개 중에서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10개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내내 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11월에. 그럼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이번 달에 하락하긴 했는데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S&P 500이 11월에 전통적으로 강하긴 했거든요. 근데 느낌적으로는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근데 현재 7개월 연속 올랐거든요. 7개월 연속 상승은 2018년도 이후에 가장 긴 그런 상승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은 쉽게 밀리지 않는 대기 매수세가 계속 가동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입증해준 그런 측면이 있죠. 뭐 주요 이슈를 보면 어쨌든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리스크 온, 그러니까 좀 위험에 투자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 밸류 부담을 덜어냈다. 그래서 좀 싸지면 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투자자들에게 매수할 이유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잖아요. 근데 할인폭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뭐 전자제품, 장난감, 의류 이런 것들이 25% 전후에 할인폭이 제공이 돼서 뭐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고 이렇게 되면 연말 쇼핑 시즌까지 양호하게 될 것 같다. 뭐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숫자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주요 소매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가 됐고 증권사들 낙관론도 계속 나옵니다. 뭐 내년도 S&P 500 지수가 7,500에서 8,000 간다. 그래서 뭐 AI라든가 견조한 실적 이런 것들이 계속 뒷받침되면서 증시 더 올라갈 거야. 그러면 내년도 강하다면 연말에 주식 사야 되는 거잖아요. 뭐 투자들이 매수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골드만삭스에서 11월에 그 시스템 문제, 시스템 거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악재들 그런 거 나오고 하면서 변동성 지표가 올라간다든가 막 이렇게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160억 달러 정도 시스템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안정됐기 때문에 아마 한 달 동안은 이게 매수 우위로 돌아설 것 같다. 한 47억 달러 정도? 매수 위로 돌아설 것 같아서 기계적인 매도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동안 뭐 금리 동결, 뭐 AI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 펀드에선 자금이 나갔어요. 지난주에 45억 이제 6천만 달러 정도 나갔는데 그 대략적으로 보면 그 이게 데이터가 잘리는 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번 주 들어서는 자금이 다시 유입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미국에서 알루미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요거 한번 제가 참고로 한번 공부 삼아서 이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하락하고 알파벳은 어정쩡하게 끝났는데 애플은 중국 광군제 쇼핑 기간에 휴대폰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줄었거든요. 근데 애플만 늘어났다. 그래서 아마도 아이폰 새로운 폰이 인기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오늘 인텔이 10% 급등을 했는데 애플 칩 그 파운드리 수주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월마트를 비롯해서 뭐 오늘 그 소매 이제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마트라든가 하여튼 주요 백화점 종목군 이런 것들은 쇼핑 시즌 수치가 양호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뭐 온라인 업체 뭐 아마존도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거의 3%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번스타인에서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마이크론이 수혜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가는
예, 그런 이유로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AI가 한동안은 약간 이러다가 AI가 천덕꾸러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게 어쨌든 미국 경제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미국 GDP에 1%포인트의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성장률이 뭐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꺾어지면 그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꺾인다라는 건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꺾는 게 돼요. 그나마 그 빅테크의 자본 지출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꺾이게 되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 알 수 없게 되는 거라서 주식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단지 AI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떤 중요한 요소로 향후에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계속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뭐 AI로 소동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11월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11월에 대체로 올라간다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결국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2월은 확률적으로는 가장 높은 확률이 됩니다. 1964년부터 따져놓고 보면 한 60년 동안 통계를 봤더니 12월이 확률로는 가장 높은 이제 확률로 올라갔고 평균 상승률은 1.2%. 그러니까 월간 상승률로는 한 3위 정도 되는 상승률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뭐 우리가 보통 산타랠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내년도 겨냥한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이제 또 연말에 수익률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매수세 등등이 겹치면서 이제 12월에 좋은 흐름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가 11월 마지막 주였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단 주식을 사놓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도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알루미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제 공부 삼아 보자. 그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알루미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냉각 장치, 서버렉, 뭐 라지에이터 이런 것들에 다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전력을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또 사용되는 뭐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이런 것들도 다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엄청나게 전기를 잡아먹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데 알루미늄 생산 자체도 이것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과정이 그러니까 보크사이드를 채굴하고 그걸 갖다가 정제를 해서 알루미늄을 얻어내고 여기서 이걸 갖다가 화씨 1700도로 가열을 하고 그걸 갖다 화학적으로 분리한 게 알루미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과정 자체가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포스코가 얼마나 전기를 많이 써요. 포항제철 지금 포항제철이라고 안 하죠. 저희 때는 옛날에 포항제철이라고 해서 하여튼 이제 이렇게 전기를 잡아먹는데 데이터 센터 자체가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 전력을 제대로 가동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알루미늄이 풍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파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나 중국 등이 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생산량을 최근에 이제 늘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최근에 보면 알코어가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어서 AI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품목들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기도 그렇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계속 이제 부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파생되는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들 보면 MSCI 한국 지수는 빠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MSCI 한국 지수는 어제 우리 증시 반, 오늘 미증시 반 이렇게 반영하는 데이터다. 근데 어제 코스피는 많이 빠졌잖아요. 예,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부 반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74면 상당히 선방한 거죠. 어제 코스피 하락한 거에 비하면. 그래서 실제로는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야간 선물이 그러니까 미증시를 감안할 때 이제 한국 지장은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날 이렇게 출발할 것 같아. 라고 보여주는 게 야간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0.6% 정도 올라서, 주초에 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월요일에 한 25포인트 정도? 예, 그 정도로 이제 플러스 출발할 것으로 일단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시행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또 아리까리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주 돌아가는 주가 돼버리면 벌써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FOMC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증권사들 데이터에 의하면 시장이 전망을 하면
대체로 연준은 90% 그 확률로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확률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최근 20번 중에서 18번이 그대로 나왔고 2번만 예상과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되고, 또 닉 티밀하우스 기자, 그러니까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 사람도 파월 의장이 12월에 내리고 내년도 인하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낼 것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인하 기대감 쪽으로 조금 몰아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주가 오늘 괜찮았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반도체주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이크론 기준으로 보면 되죠. 근데 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수급 때문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걸 갖다가 복원할지, 사실 딴 이슈 없이 수급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복원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는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그 미국에서 시스템 이제 매도가 좀 있었다. 이 시스템 매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데이터 지표, 예를 들면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거에 이제 딱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요. 이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몇 %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매도해. 이거는 시장이 위험한 거니까 기계에다가 설정을 해놔요. 이 지표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위험하다는 얘기니까 강제로 매도해. 이렇게 딱 프로그램을 매도해 놓거든요. 이런 등등의 어떤 매도 포지션이 이제 제법 있었는데, 그게 물량을 어느 정도 쏟아낸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지표들이 오히려 반대로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12월에는 좀 매수 우위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 지금 진행이 다시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 아마 한 1, 2주 정도 전에 드렸을 거예요. 미국 어닝 시즌이 끝나가면서 자사주 매입이 재개가 된다. 그러니까 아마 저것도 수급에 영향을 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잘 생각해 보면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급의 요인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에 조금 안 좋은 쪽 또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실적, 이게 이제 당장 그 FMC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 뭐 또 예를 들어 좋게 나와도 그걸 또 피크라고 또 포장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뭐 우리나라 치면 지금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증권사들은 좀 엇갈려 있다라는 주장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피크, 이건 AI 투자가 또 피크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간간히 또 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지수보다는 자꾸 이럴 때마다 종목들 수급 보자고,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12월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걸로 흔들 가능성은 있는데, 계속해서 그때마다 이제 종목을 어떤 종목이 기관 외국인들이 받아내는 종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주말이라 제가 이제 음악 하나 또 들어보시려고 그 Yesterday Once More라고 이제 카펜터스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노래 들으면 되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가 AI로 그 구글 제미나이로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 셋하고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녀석이 이제 뭐 자동차 정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맨날 이제 농담으로, 농담만 진담이죠. 그러니까 반으로 나는 그 빵가게랑 백반집을 차릴 테니 너는 그 옆에서 카센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녀석 또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4명인데 요즘 이제 3명에서 이제 연락 맨날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밤에 또 전화 와가지고 한참 제가 친구들 중에서 남 얘기 들어주는 캐릭터예요. 약간. 그래서 친구들 전화 오면 또 이 중에서 한 녀석은 말이 너무 많은 녀석인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죽이 마저하고 통하는데 이제 또 그 얘기를 좀 했거든요. 나중에 우리 진짜 바닷가에서 저러고 살자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AI로 한번 그려봤더니 LP 음악, LP의 모닥불에 바닷가에 이런 거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주말에 좀 마음 좀 편안하게 힐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오늘 추천곡은 Yesterday Once More로 해놓고, 뭐 차트 이런 거 제가 주간 증시 전망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음악 들으시면서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